좋아요. 미스터 스나이더가 온라인에 접속했습니다. 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은 벤 슈나이더, 모모한 벤입니다. 그는 지금 유타 법정에 출석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레고 논란과 관련된 형사 혐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있었던 일과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러앤크라임의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모모한 벤 사건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는 법정에 있었고 그 영상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의 배경과 지난번에 이 사건을 다룬 이후의 새로운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소문에 따르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스타워즈 레고 컬렉션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브라이언 맨셀은 레고 컬렉션을 오리건주 세일럼의 브릭스 앤 미니피브스 매장에 위탁 판매로 맡겼습니다. 이 컬렉션은 원래 20만 달러 이상 가치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더 낮을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 컬렉션을 맡긴 건 2023년이었습니다. 이 매장은 레고 세트를 판매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앤 미니피그스 본사에서는 맨셀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프랜차이즈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2024년에 이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맨셀은 아직 팔리지 않은 나머지 컬렉션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8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새 매장 관리자들, 즉 조슈아 존슨과 브랜든 베스트는 레고 세트가 거기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일럼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이전 소유주와 이 위탁 계약을 맺은 지 1년 후 맨셀은 존슨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달의 판매 수익을 받지 못했고 재고를 점검하러 올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맨셀에게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상당의 회수된 세트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맨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맨셀과 그의 가족은 레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트레이크 트리뷴에 따르면 법원 기록에는 맨셀이 몇 달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부정적인 리뷰를 올리고 새로운 관리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혐의일 뿐입니다. 이때 유튜버 레클리스 벤이 개입하게 됩니다. 알겠죠? 개입하게 됩니다. 그는 탐사 팟캐스터인데 보도에 따르면 유타로 직접 갑니다. 여기가 바로 존슨과 베스트의 LLC 본사가 있는 곳이고 심지어 그들의 집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오리건 라이브에 따르면 법원 기록에는 2026년 3월에 레클리스 벤이 존슨을 상대로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 전에 사이드바에서 레클리스 벤을 인터뷰하며 그는 법적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 일부입니다. 소송이 언제 제기됐나요? 첫 번째 소송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한번 소송을 했고 결국 가게 전체를 폐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제 생각엔 그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 가게를 폐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LLC 상대로 소송 못하면 가게 폐업 대신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소송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 소송은 아마도 제가 오리건에 가기 며칠 전에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법정에 가져가거나 배심원 앞에 세우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었던 거군요. 그들이 가게를 닫아버려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터 존슨을 따져 묻기 위해 유타로 가기로 결정하신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말 긴 이야기인데요. 우선 법정 소송이 승인되기 전에 성실한 협의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리건주 마리온 카운티 법원이나 유타에서는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법정 밖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실제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아씨의 집에 가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그와 대화로 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너를 법정에 데려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른답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씨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연히 저는 아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경찰이 저를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좋아, 우리가 성실하게 협의를 했으니까 이제 됐어. 내 소송도 승인됐으니 다음 단계로 그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소송에 연루되어 그에게 직접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 서류를 올리면서 저랑 영상 찍는 거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연락을 해왔는데 그녀를 혼자 그곳에 보내는 게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여자고 상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약간 미친 남자였거든요. 바로 전날에도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가 우리가 차에 헤로인을 숨겼다고 거짓 체포를 했다고 생각해요. 전날에도 차를 3시간이나 수색당했거든요. 이 남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녀와 함께여서 다행이었어요. 그 남자가 자기 땅에 들어오는 다음 사람을 쏘겠다고 경찰에게 말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 옆에 앉아 차에 있었고 경찰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길에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금을 내니까 길이나 인도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할 거예요. 경찰은 그래, 괜찮아. 길에만 있으면 돼. 벤, 특히 너는 그의 사유지에는 들어가지 마.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자애가 법원 서류를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경찰이 우리를 보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래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떠났죠. 그런데 그가 다시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결국 2~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조 씨가 경찰을 설득해서 이게 가짜 소송이라는 걸 알리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응 없는 바디캠 영상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10억, 100만, 1조% 가짜다라고요. 그게 그의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경찰서에 이게 가짜 소송이라는 걸 완전히 확신시켰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실제로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게 진짜 소송인지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를 체포한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꼭 말할게요. 혹시 병원 예약 전화 시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게 불안해서든 아니면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기다려야 해서든 미루기 정말 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스폰서인 싹닥 덕분에 이게 훨씬 쉬워졌어요. 럭덕의 무료 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근처의 보험 적용 의사들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불안한 전화 없이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 걸쳐 15만 명이 넘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락덕에서 의사만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환자 리뷰와 의사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어 고민이나 불안 없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건강은 중요하며 자신을 돌보는 일은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락덕에서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아 예약하세요. zocdoc.com/jesse에서 바로 시작하고 진료 예약을 완료하세요. zocdoc.com/jesse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디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경찰과 벤, 그리고 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상호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죠. 벤이 이 사람들을 지시하고 있었고 존슨과 베스트의 집에 더 가까이 가서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로 벤이 체포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칸 포크 경찰서의 홀랜드 경관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좋아요. 경관님은요? 좋아요. 이름이 뭐예요? 벤 씨 맞으세요? 네, 이 창문 좀 내려주실래요? 벤, 성이 뭐예요? 슈나이더요. 좋아. 우리 뭐 하고 있지, 얘들아? 우린 드라이브 중이에요. 사실 이 근처에 살아요. 다시 물어볼게. 내가 바보가 아니거든. 우리가 왜 이러는 거지? 왜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알겠어요. 제 신분증을 드릴게요.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까지 우리랑 같이 갈래요? 우리 집은 진짜 바로 이 길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야. 알겠지? 너희 모두가 관련되어 있었어. 너희 모두 어제 224 스토어스 애비니에서 있었던 사건에 연루됐었지. 맞지? 와. 너희 어제 그 집에 무단 침입했었지, 맞지? 하지만 우리는 그 집의 거주자들 근처에는 가지 않았어요. 알아. 너희가 다른 사람을 보냈잖아.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아무도 안 보냈는데 그럼 누가 보는 거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가 다니는 교회를 알아낸 이후로 주교에게 말하긴 했어. 우리가 방금 큰 범죄가 일어난 교회에 있었다고 말했고 아직도 교회 앞에 있었다고 했지. 주교에게 말했어. 알다시피.
이 둘이 어제 무단 침입했던 다른 두 사람이야. 왜 그에게 전화해서 차로 오라고 하지 않아? 그는 아직 안 오고 있어. 우리에게 그 번호가 없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너희에게 전화했지? 아니요, 그는 우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야 얘들아? 우리는 모르는 척하려고 했어요. 그가 너희한테 전화한 거 알아. 내가 그가 너희 차에 타려고 하는 걸 봤거든. 저는 그의 번호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신도들끼리는 번호가 다 공유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그는 네가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신도가 직접 가서 물어본 게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정말 좋아. 그들은 좋아하고 싶은 듯해. 아, 우리는 16대 1이야 지금. 가자. 알았어, 들어봐. 알았어,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싶으면 모르는 척 해도 돼. 난 안 그럴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그는 누군가의 집에 있었어. 그래,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지. 그는 신뢰를 얻었어. 들어봐. 그는 오늘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어. 알았지? 알겠어요. 저는 그가 당신들 차에 타려고 하는 걸 봤고 그러고 나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는 벤이 사기를 보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슈나이더는 아메리칸 포크 경찰에 의해 2번 체포되었고 스토킹과 특정 주거지 시위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2025년 12월 10일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공공질서 문란화,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브릭스 앤 미니피그스 본사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메이로 넘어갑니다. 벤은 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영상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벤은 본사가 도둑질을 했고 경찰이 그들을 보호한다고 비난합니다. 브릭스 앤 미니피그스는 결국 레클리스맨, 미스터 맨셀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3가지 청구 사유가 있습니다. 리코, 그러니까 이건 조직범죄, 명예훼손, 해로운 허위사실 유포, 민사적 공모, 스토킹, 방해행위, 무단침입,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등입니다. 정말 많죠? 그리고 회사 측은 벤과 맨셀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갈취하고 회사의 브랜드와 명성을 훼손하기 위한 거대한 다중 플랫폼 미디어 캠페인을 공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클릭수를 올리고 고펀드미에서 돈을 모으고 페이트리온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아주 수익성 높은 상업적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탐사 저널리즘이 아니라 선을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가짜 추첨 자료, 가짜 기네스 세계기록 상장, 변장, 표지판 등 모든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사실상 괴롭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온라인 괴롭힘, 악의적인 리뷰 폭탄, 그리고 살해 위협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또한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전해지는데 임시금지명령 TRIO를 받아냈고 이는 원고들이 사건의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원 명령은 본질적으로 벤과 맨셀에게 원고들, 그들의 회사 직원이나 매장 소유주들에게 연락하거나 괴롭히거나 스토킹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스토킹, 무단 침입 또는 표적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원고들의 개인 주거지나 매장 근처 어디에서도 그리고 그 사업체나 그 계열사에 대해 허위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이미지나 발언을 게시, 배포, 방송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유튜브 영상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브릭스 앤 미니피그스 직원, 가맹점주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위장 요원으로 일하도록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 그리고 연출된 대립 상황이나 기만적인 활동을 만들거나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레클리스 벤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그의 다음 영상 시리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법적으로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에피소드 3편은 미친 듯이 밤새워 작업하고 제 건강을 거의 망가뜨린 끝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올리면 저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30만 달러짜리 소송에서도 바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라이언을 위해 만든 고펀미 모금액도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는 이 미스터리 회사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KSL.com에 따르면 브릭스 앤 미니피그스와 레클리스 벤이
공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벤이 다음 영상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던 법원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이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 논쟁할 예정이었던 예정된 법정 신문도 사실상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은 본질적으로 자신이나 자신과 함께 일하거나 연관된 사람이 브릭스 앤 미니피그스나 그 소유주들에게 어떤 위협도 하지 않고 재산을 파괴하거나 스토킹하거나 무단 침입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또는 브릭스 앤 미니피그스 사무실에서 백야드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타 법원에서 있었던 일, 벤 슈나이더, 레클리스 벤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변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심리를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정말 짧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상 심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알겠습니다. 윌리엄스 씨 계신가요? 네, 판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나이더 씨도 온라인에 접속해 있습니다. 그분도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아침 사건 번호 261-376의 예비 심리를 위해 모였습니다. 윌리엄스 씨, 무죄를 주장하시겠습니까? 판사님, 저희는 법원에 다음 사전 심리 기일을 요청합니다. 델랄라시나 씨와 저는 6월 24일에 변호인으로 출석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희의 증거 개시 요청에 응답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자료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델라시나 씨와 저는 지난주 내내 세인트 조지에서 연방 배심원 재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제공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새로운 기일을 주신다면 시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진행하면 되나요, 윌리엄스 씨? 아마도 재판장님 다음 가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마 30일 정도일 겁니다. 약 한 달 후입니다. 슈나이더 씨는 어디에 사나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예요. 네, 외법이 필요하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사님. 법원이 9월 1일을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정이 항상 화요일에 진행되나요? 월요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요. 화요일은 괜찮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법원이 9월 1일에 시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벤, 그 일정 괜찮으세요? 네. 네, 그건 저희한테는 안 맞아요. 9월입니다. 노동절 이후로 잡아주세요. 9월 15일 그날 괜찮을까요? 9월 15일 유타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스나이더 씨, 지문 채취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윌리엄스 씨, 그쪽과 협의해서 지문이 제출되도록 해주세요. 네, 판사님. 저희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좋아요. 두 분 다른 말씀 없습니까? 아니요, 판사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벤의 말을 들으셨죠? 그는 화상 심리에 참석했고 다음 예비 심리는 유타 시간으로 2026년 9월 15일 오전 11시로 재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리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그가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것 외엔 특별한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유타주법에는 혐의로 입감되지 않은 형사 피고인의 지문 채취 절차가 명시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자 저는 사이드바에서 레클리스 벤과 나눈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들어보세요. 현재 형사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많이요. 네. 어떤 혐의로 기소되셨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에게 법원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스토킹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GoFundMe를 만들었을 때 스토킹 혐의입니다. 그들은 훔친 레고건으로 저를 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제 집에 들이닥쳤을 때 레고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 혐의를 받으셨다니 레고를 훔친 범인으로 오해받으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레고스가 아니라 레고가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복수형도 레고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네, 저도 그걸 알게 됐어요. 두세 번쯤? 저는 항상 레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 레고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 번은 그 일로 혐의를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 집에서 도난당한 레고를 찾으려고 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집을 수색했지만 레고는 못 찾았고 결국 안에 있던 모두를 체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체포 사유가 없었고 단지 집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집을 수색한다고 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근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어쩌면 제가 이 고펀미를 만들었으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고펀미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레고를 도둑맞았으니 돈을 모아 돌려주자는 거였죠. 유타주에서는 누군가 도둑맞은 물건을 보상해주거나 돈을 모아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펀미 때문에 형사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아메리칸 포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프로보에서도 공갈 혐의로 기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CEO랑 얘기하면서 저기 혹시 레고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꽤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영상에서 한 4, 5일 뒤에 공개될 거예요. 그가 경찰서에 전화해 벤이 레고를 지금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불을 지르고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쏘아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우리 전체 대화의 원본 영상을 모두 넘겼어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저를 그 혐의로 기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중범죄예요. 그들이 저에게 적용한 건 B급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정에서 알게 되겠죠. 정말 흥미진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인데 이 일에 뛰어든 걸 후회하나요? 제 말은 알다시피 그 여파 말이에요. 정말 멋져요. 멋지다고 하셨죠. 네. 제 경력 전체가 사실상 저 자신을 정말 힘든 상황에 놓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지금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 회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공개를 막으려고 세계 최고 수준의 로펌 중 하나를 써서 저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사는 이유 같아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건 경범죄 사건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많은 생각과 논평이 레클리스 벤에 대해 쏟아졌죠. 그리고 그가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았죠. 심지어 법 집행기관도 이 일에 관여해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감정이 있다는 걸 안다. 우리는 단지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CL은 스티브 버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유타주의 변호사이자 유타 변호인 협회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꼭 짚고 싶은 형사 사건에 대해 흥미로운 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현행 유타주법에 따르면 법 집행기관이 바디캠 영상의 일부를 가릴 수 있다는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불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는 법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기사에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법이 바뀔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스토킹 혐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과 단체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바꾸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정서적 고통이 아니라 신체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로 바꾸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그 법률이 폭넓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질서 행위나 주거지 시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벤이 경찰과 대화하게 된 그 초기 교통단속 중 하나의 정당성조차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대화들이나 그 단속에서 얻어진 증거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저희는 사이드바에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주시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해볼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주시고 제듀스, 네이션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